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방문 요양 설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에게 연락을 많이들 주셨는데요. 이제 특히 그 지정심사 서류, 뭐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뭐 예산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작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작년 말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2024년도가 되면은 수가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최저임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영을 해서 서류를 만드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수가 발표를 너무 늦게 했어요. 예, 보시면은 12월 29일 날 너무 늦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정심사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예산서란 말이에요. 세입, 세출 예산서. 이 바뀐 수가에 맞추어서 예산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인건비 지출 비율이 다른 시설 요양은 다 바뀌었거든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만 유일하게 동일합니다. 2023년과 동일합니다. 86.6%. 이건 이제 똑같아요. 그다음에 월 한도액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등급, 2등급부터 쭉 보시면 이제 2024년도 206만 9,900원 1등급이 엄청 올랐습니다. 23년도에는 188만 5천 원이었는데 얼마 올랐냐면 18만 4,900원이나 올랐어요. 증가율이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2등급도 많이 올랐어요. 2등급도 186만 9,600원. 작년에 비해서 10.63%나 올랐습니다. 17만 9,60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3등급, 4등급, 5등급은 오르긴 올랐어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2.72, 2.73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1등급과 2등급이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작년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죠. 1등급, 2등급 중증이신 분들이 반드시 요양원에 가야 되느냐. 집에 있고 싶으신 분들이 아주 많더라. 이제 그런 욕구를 좀 반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월 한도액이 이제 올랐는데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한 달 그 비용과 좀 비슷하게 맞춰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한꺼번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시설의 1등급은 2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아쉬운 점은 방문 요양 쪽에서 1등급, 2등급 수급자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앞으로 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3, 4, 5등급 위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이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 30분, 뭐 30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2시간 먹었습니다. 2시간. 41,380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42,280원이었어요. 1,100원이 올랐습니다. 3시간 먹었습니다. 54,320원. 작년은 52,880원. 그러니까 1,44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에 좀 이제 비례해서 약간이라도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수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대 제공 그 서비스 횟수 이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등급은요 31일 동안 4시간씩 31일 동안 계속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2등급은 28일.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3, 4, 5등급은 큰 차이가 없어요. 3등급은 한 26일 정도 이제 3시간씩 해가지고 뭐 요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 목욕, 특히 이제
그 차량이 아니라 가정목욕 쪽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올랐어요. 예, 가정목욕은 이제 올해 47,67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미미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작년 비해서. 그리고 예산서를 작성할 때 이제 수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다들 알고 계시죠? 2.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은 이 금액을 가지고서 요양보호사에게 주면 안 되죠. 포괄 시급으로 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기본 시급 그러니까 9,860원에다가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합쳐야 됩니다. 그게 1년차는 12,248원, 2년차, 3년차는 12,399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오크넷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 금액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12,248원을 주지 않고 12,400원을 주더라고요. 2년차, 3년차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할 때 12,4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자 한 명, 그러니까 이분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어떤 등급 어르신일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등급과 2등급 많이 없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지만 방문 요양은 주로 3, 4, 5등급 이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가족 요양을 일단 제외시키고 계산해 봤어요. 3등급을 한 30%, 4등급은 40%, 5등급은 한 3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평균치를 냈더니 131만 8,94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방문 요양 한 달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한 명당 그분이 몇 등급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3, 4, 5등급의 평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요양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방문 요양 수급자 중에 가족 요양이 거의 25% 정도 됩니다. 22%에서 25%.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 요양의 이제 평균 수입을 또 계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족 요양은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60분짜리가 있고 90분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60분은 한 달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48만 2,4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90분은 97만 5,3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요양 대상자가 60분이 많을까요? 90분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센터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90분이 좀 더 많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60분 경우를 30%, 90분인 경우를 70%로 계산해서 산출해 봤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82만 7,43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요양 수급자 한 명당 한 명당 월 수입이 어느 정도냐 82만 7,430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살펴봤던 가족 요양을 제외시킨 일반 방문 요양의 한 달 매출은 131만 8,940원이었고 가족 요양 같은 경우는 82만 7,43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일반 방문 요양과 가족 방문 요양을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을 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방문 요양이 25%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방문 요양은 75%가 되겠죠. 그래서 75%, 25% 이렇게 이제 고려해서 산출했더니 119만 6,063원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문 요양 수급자가 몇 등급일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냈고 그런데 그 수급자가 일반 방문 요양일지 가족 방문 요양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추정치를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 119만 6,063원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120만 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자 한 명당 그 사람이 몇 등급일지도 모르고 가족요양인지 일반 방문요양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급자 한 명당 약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예산서를 봐야겠죠. 자, 이제 이겁니다. 방금 살펴봤던 120만 원. 이 기준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지정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아마도 시작일이 3월쯤 될 겁니다. 그래서 1월달과 2월달은 생략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산했어요. 3월달에는 약 수급자가 3명, 그 다음에 4월달에는 6명,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매달 3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고요. 이제 8월달부터는 5명씩 이렇게 해서 12월쯤 되면은 약 40명. 물론 40명이 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방문요양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출발하셔야지 뭐 10명, 20명, 30명 글쎄요. 목표치를 그렇게 잡았다가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조금 높게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0명 하려다가 1월달과 2월달이 빠지니까 너무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40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0명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매달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명의 수급자당 12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있죠. 장기요양 급여 수입은 85%. 이것은 이제 공단에서 주는 돈이죠. 공단에서 주는 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억 9,89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가산금.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가산금입니다. 수급자가 15명이 되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써야 돼요. 그럴 때 공단으로부터 가산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수급자가 15명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7월달이에요. 7월달. 그러니까 이 가산금을 이때부터 받게 되는데 7월달과 8, 9, 10, 11, 12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가산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264만 3,845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건 이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 계산 방법은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하시면 돼요.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사자 직종별 가산 점수는 수급자 15명당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될 사회복지사는 1.8점, 추가 인력은 1.2점, 서비스 유형 점수는 1.8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급자 1인당 한 달 평균 수입, 아까 우리가 얼마로 산출했죠? 120만 원이죠. 그렇다면 15명일 때, 수급자 15명일 때는 1,800만 원이 됩니다. 120만 원 곱하기 15명. 자, 그 다음에 해당 월 가산금액은 이 금액의 85%이므로 1,800만 원에 85% 얼마입니까? 1,530만 원이 됩니다. 종사자 직종별 가산 점수는 1.8점. 이것을 수급자 15로 나눈 뒤에 서비스 유형 점수의 1.8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얼마 나오냐면 330만 4,800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받으려면요.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 가정에 매달 한 명씩 방문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모든 수급자 가정을 방문을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9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90% 그러니까 90%가 아니라 8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264만 3,8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을 100%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90%만 방문했다. 그러면 받는 돈은 90%가 아니라 80%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264만 3,840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금액이죠. 이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금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120만 원에 15%죠. 15%쭉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본인부담금만 3,510만 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받는 금액이 1억 9,890만 원. 그리고 뭐 가산금도 뭡니까 1,500 이렇게 나오고 또 본인부담금도 3,500.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부자 된 느낌이지 않습니까? 엄청 돈을 많이 번 느낌이죠.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 수급자 중에 국민기초 국민기초 보장법 그 기초생활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과거 영세민이라고 표현했죠. 자,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줍니다. 본인 부담금을. 바로 그게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6개월 정도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그 120만 원에 15%만 계산한 겁니다. 그게 계산해 보니까 540만 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위로금 월동 대책 비용은 뭐냐면 여름에 폭염 또 이제 겨울에 뭐 폭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자체로부터 약간의 그런 이제 월동 대책비 얼마 들었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았고요. 그런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이 뭐냐면 은행에 빌린 돈. 왜냐하면 이제 사업 초기에는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들어갈 게 워낙 많습니다. 당장 뭡니까 설립을 했지만 수급자 몇 명이에요. 수급자가 뭐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월급을 충당할 것이며 또 뭐 사무실 임대료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기 투자 비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에서 빌렸으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본인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단은 이제 이체를 하면 그건 이제 개인 차입금이 되고 또는 이제 지인들 아는 사람 통해서 빌린 현금이면 개인 차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1,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억 7,136만 3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세입이에요. 세입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세출을 보겠습니다. 자, 세출을 볼 건데 우선 이제 세출 볼 때 아까 제가 포괄 시급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의 그 시급을 12,399원이 아니라 12,4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요양센터들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12,400원. 그리고 인건비 지출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86.6%. 그러니까 세출 예산에 인건비 지출 비율이 표시가 돼야 돼요. 지정심사에 통과되시려면 86.6%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시설장은요 220으로 잡았으면 최소한을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보다 시설장 월급 무조건 가장 많아야 돼요. 이제 10개월 정도로 계산했고요. 사회복지사는 6개월만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급자가 15명이 되는 순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한 겁니다. 216만 원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출 비율을 86.6% 이상 맞추려다 보니까 부득불 다소 애매모호한 월급이 나온 거죠. 216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이제 요양보호사는 얼마라고 했죠? 제가 시급을 12,400원을 맞춘다고 했죠. 여기 이제 36912 이건 이제 수급자들의 숫자죠. 시급 그리고 해당 수급자에게 한번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이 3시간. 그렇다면 며칠 동안 할 것이냐? 한 달 동안에 한 달에 22일 이렇게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23일로 늘어나요. 이제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바로 인건비 지출 비용 86.6일
86.6% 이상이 되게끔 맞추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다 계산식을 집어넣어놨어요. 예. 그래놨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수정을 하면 바로 바뀌어요. 이제 바로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내드리면 이걸 갖고 사용을 하신다면 아주 수월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사회보험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간접 인력이 있고요. 직접 인력이 있어요. 간접 인력, 직접 인력. 이게 뭐냐면 인건비 지출 비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만 직접 인력이에요. 예, 이들의 인건비 지출 비율이 86.6%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닌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시설장. 시설장은 그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접 인력, 직접 인력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인력에 사회보험료도 계산을 다 해놨고요. 또 이제 퇴직정기금도 8.33%로 계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2억 4천. 그러니까 이제 이 인건비가 이제 시설장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시킨 건데 이제 인건비 지출 비율에서는 시설장은 뺍니다.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만 포함을 시켜서 계산해봤더니 86.6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이 예산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타 이제 뭐 업무 추진비, 뭐 시설장 모임회비, 원래회비, 운영위원회, 뭐 보호자 간담회. 근데요, 제가 좀 넉넉하게 찾고 싶어도 워낙에 수입이 적어요. 첫 해는 수입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게 좀 부족하게 짰어요. 이렇게 이제 짰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 전단지, 현수막, 기타용품, 그 다음에 뭐 협회비, 우편전화, 팩스,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보호, 각종 보험, 세금 다 이제 포함시켰고, 방문 요양하면서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주유비도 15만 원씩 계산했고, 전비도 넣고, 임대료가 글쎄 제가 50만 원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부득불 워낙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일단 5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 이제 가져와서 수정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뭐 회계 세무 기장을 안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사무기기 구입 이렇게 이제 쭉 해놨습니다. 사무실도 또 이제 냉난방기 10개월 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틀고 난방기를 트는 횟수만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개원 기념 행사에 50만 원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나.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기타 전출금이 순수익을 말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수익이 안 남아요. 이제 부채도 1,300만 원 다 못 갚습니다. 예비비는 이제 좀 남겨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맞췄어요. 차익이 0원이 돼야 됩니다. 차익이 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입 세출을 맞췄는데 사실상 그 수급자를 40명으로 잡았음에도 수익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는 수급자가 3명밖에 안 돼요. 4월 달은 6명.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0명. 이러면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첫 해는 어쩔 수가 없다. 첫 해는 그냥 시설장 월급 가져가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40명이 다 찼어요. 40명이 다 찼다 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제가 해놨어요. 보시면은, 수급자, 이제 30명부터 좀 볼까요? 30명? 지금 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30명 때 379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남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시설장 월급 포함해서입니다. 예, 포함해서 여기서 나오고 40명이면 어떻게 되느냐? 539만 원 정도 됩니다. 50명일 때는 얼마냐? 예,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60명일 때는 얼마냐? 880만 원 정도. 그 주급자 70명. 그럼 이제 1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문 요양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수급자 70명 정도는 목표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0명쯤 되면 1,200만 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시설장 월급을 포함했습니다. 시설장 월급을 빼면은 93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 순수익을 가져가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86.6% 이상을 맞추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제 설명 쭉 드렸습니다만, 첫 해는 만족스러운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40명까지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부터 만족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부터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을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첫 해는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산, 이 엑셀 파일을 좀 받고 싶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또 세입세출 예산서, 운영규정, 또 뭐 근로계약서, 이게 또 제가 만든 그 양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부담 관계서류, 또 수급자 수에 따른 수익계산, 방금 제가 살펴봤던 거 요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심사 통과되는 재가동인 복지시설 설립서류, 이건 이제 지정심사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전자책입니다. PDF 파일도 있고, 그리고 방문요양사업 수익 완벽 분석. 그러니까 이 수익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 수에 따른 이 수익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린 전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8가지 서류를 하나의 세트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몽을 통해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크몽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하시고 구입하실 수도 있고, 뭐 그게 번거롭다 그러시면 저한테 이제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지정심사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2024년도 해가 바뀌면서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수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부득불 새로 다 작성을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때쯤 방문요양 시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시면은 이 예산, 제가 이제 그 설명드렸던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영상 보고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시면 서류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햇빛이 정면에서 비치고 있어서 얼굴이 조금 역광이 비쳐서 좀 화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